그 선만 딱 넘으면 우리도 편해지는데 그 선을 넘어오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요새 경매 재미없지 않냐? 너도 나도 다 하고 네. 대중화됐으니까.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경매 지금 수익 납니다. 일반으로도. 일반 물건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남들이 다 가는 것만 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런 건 리스크를 지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팔릴까? 이런 리스크를 져야 돼요. 이거 전세 나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처음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냐? 계속 나가서 물어보고 탐구를 하세요. 계속. 왜냐면 아니 누가 봐도 팔리고 누가 봐도 전세가 나갈 건데 그걸 싸게 어떻게 사요? 경매가 이렇게 편해졌는데 옛날 우리 선배 세대에서 손으로 떼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요새는 지지옥션, 굿옥션에 다 나와요. 그렇죠.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경매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 경매가 편해진 거예요. 편한 건 돈이 안 돼요. 그럼 옛날에 그분들만큼 고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특수물건 해야 돼요. 일반 물건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팔릴까? 이 가격에 전세가 나갈까?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속을 내가 봤는데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 이런 걸 찾아내는 노력이 경매지 학원 가서 프로세스 배운 다음에 인터넷으로 한번 따라해보고 경매장 가서 입찰 한번 해보는 게 경매가 아니에요. 경매는 리스크를 동반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온갖 리스크를 다 지금 떠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껴안다 보면 제 약속드리건데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경험해봐야 됩니다. 네, 경험. 그래서 해보시라. 다만 우르르는 노.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에이.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편견이긴 한데 저는 버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요. 같이 사면요.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같이 전세도 맞춰야 네. 돼요. 뭐 저는 진짜 싫은데 저는 조용한 데 가서 전세도 맞추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막 바로 나가요. 전세도 다 올려받고 있고 전세 올려받은 것만으로도 수익이 될 정도로. 낙찰도 단독 낙찰 4대1. 올해 서울 거 단독 낙찰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6월 달에 낙찰을 받았나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6월 달은 좀 애매하긴 한데 1, 2,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4, 5, 6 조금씩 회복을 했는데 아직 사람들이 붙진 않았었는데 그게 신건이었거든요. 고기가 좀 외져가지고 회복이 덜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임장은 엄청 왔다 갔다 했고 경매 정보지도 많이 봤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산 투자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 2천이다, 뭐 4천이다, 5천이다 이렇다 쳐요. 뭐 300, 500 이렇게.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천밖에 없는 분이면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분이 500씩 쪼개서 투자할 실력이 있을까요? 위험한 투자하기 딱 좋은데. 저는 책에도 적었지만 저는 2번을 몰빵을 했어요. 젊으니까, 홀몸이니까. 뭐 나는 모르겠다요. 그리고 몰빵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그 소액을 목돈으로 바꿨는데 저는 소액 투자인 분들한테 분산 투자할 때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인데 부동산 학원은 물건을 많이 소개하고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제가 딱 만났어요. 후랭이님에서 나 여기서 지금 2년 됐는데 물건 20개 했어. 그럼 어떤 느낌 드세요? 뭔가 엄청 돈 번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초반에 하나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예요? 여기 왜 다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욕할 게 아니라 부동산 학원도 회사예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월급 안 받으면 일 안 하실 거잖아요. 돈 못 버는 기업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사회 발전에 기여가 안 돼요. 물건 여러 개 소개하잖아요. 그럼 쪼개라 그러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주택자라는 세금적 혜택도 있고 분양권이라는 혜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정말 본인이 소액이고 미혼이고 젊다면 몰빵. 대신 공부 열심히 해서. 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실제로. 참고로 몰빵했다 실패했잖아요. 처음에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하셨습니까? 분양을 받았는데 좀 젊을 때 받았는데 다소 나이가 적으면 가점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데 분양을 못 받으니까 경기도 외곽에다 받은 거예요. 남양주 외곽에다가.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뭐 분양가 싼 거니까 나중에 피 붙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경쟁률이 1.1대1? 1대1 넘었으니까 저는 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미분양. 그리고 처음에 전세가가 이건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들어갈 살 생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 그 돈이 없었거든요. 전세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만 또 돈 땡겨온 루트한테 이자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그렇게 아끼고 산 애가 뭐 엑스트라로 일한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글로. 지금 참고로 이율이 되게 낮은 겁니다. 그땐 더 높았어요. 근데 아파트 값은 안 올라. 전세도 안 나가. 그러면 더 안 팔려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지어요. 땅 지을 땅이 남양주는 계속 지어요. 기억나세요? 별내 짓고 갈매 짓고 다산 짓고 진접 1, 2 잡혀있고 1 지었죠. 2 잡혀있고 그리고 아래 하남 짓고 안 끝났죠. 왕숙 짓고 위에 고산 짓고 보세요. 붙어있어요. 고산 짓고 구에 밀락 2 밀락 1 땅이 남아있으면 계속 지어요. 언제까지? 돈 될 때까지. 돈 된다고 언제 느끼겠어요? 기존에 지었던 게 될만 하면 짓는 겁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알았나요? 처음에 몰빵한 돈 다시 모으는데 4년 걸렸습니다.
젊을 때 했으니까 그나마 복구가 됐지. 그러니까 함부로 몰빵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목돈이 2,000인데 500씩 쪼개서 해서 대박난 사람 찾아보세요. 근데 전 두 번째는 그대로 몰빵을 했는데 요때는 됐어요. 왜냐면 첫 번째 했던 실수를 그대로 극복을 했거든요. 더 지을 땅이 없고 일자리가 있고 분양가가 싼 데를 찾아냈거든요. 계속 4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시간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실패도 안 해봤어. 그러면 극복도 못 하겠죠. 500씩 쪼개서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살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지금 지방장이 너무 좋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2,000가지 신분이 500씩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소액 투자자가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소액 투자자가 아니려고 하는 게 소액 투자잖아요.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려면 뭔가 자기도 여태까지 공부를 해봤을 때 될성 싶은 걸 잡아야 돼요. 지방이 옛날처럼 500에 세팅을 했는데 막 몇 천이 오를 거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는 지금 바로 그렇게 움직일 시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뭐 옛날에 저처럼 뭐 미분양 공부를 하시든가 택지 분양을 공부를 하시든가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무조건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산할지 몰빵할지도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원 가면 무조건 분산하라 그러잖아요.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것만 듣지 말고 몰빵도 네 초이스에 넣어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요. 올인했을 때 베팅 금액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올인이란 말은 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부로 행동하시는데, 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력 시간 포함이에요. 단순히 금전만 올인이 네,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밖에 못 모으고 다시 모으려면 수년이 걸릴 건데 내가 투자할 거라면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년, 2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도 한참 알아봤어요. 그리고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4년을 또 공부를 했고요. 오래 걸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단시간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투자할 때마다 그 리스크들, 그 스트레스 많아요. 정말 해결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야 너는 맨날 그것만 하니까 맨날 아침에 경매에 입찰하고 오후에 임장 가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너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업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업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전업 아니에요. 이거 정말 호랭이님 역시 이게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게 요새는 좀 없어지셨는데 지난 상승장에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회사 그만두고 전업하겠다고. 큰일 납니다. 진짜. 무조건 노예예요. 투자는요, 고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정 수입이 없으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투자할 때 엄청 위축돼요. 해보신 분만 알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제 능력으로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교육 사업이랑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요?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아는 분 도움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망했습니다.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잘 내다가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접었고요. 지금 아직 제가 하고 있던 교육 사업이 남아 있고요. 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냐면,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정하시는데,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쳐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업 투자자는 투자금이 떨어지면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하냐면, 뭘 팔까? 저걸 팔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꼭 잘못 팔아요. 팔면 안 되는 걸 꼭 팔게 돼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그게 나중에 폭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예요. 근데 전업 투자가 아니라 자기 직장이 있으면 투자할 땐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직장인 투자자는 맞는데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시간조차 없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발 한 번만 좀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직장이 내 하루를 통째로 다 갖고 있다. 집에 오면 완전 나는 뻗는다. 옛날에 저처럼 그냥 난 시체다. 에너지 다 뺏어가고 시간 다 뺏어가고, 그 직장에서 그렇다고 내 꿈도 없고 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기 발전 언제 하실 거예요? 회사에다가 시간이나 에너지 다 주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팩트예요. 그리고 좀 냉정한 얘기로, 회사가 3배를 성장했어요. 본인 3배 성장하셨어요? 절대 아닐걸요? 제가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회사 매출 뭐 찍었다고 파티하는데 파티를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지분이 1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요번에 그 사업 따냈는데 요번에 200억짜리 따냈다. 네가? 말은 바로 해야지. 따는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하는 거지. 얄밉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팩트예요. 내 거, 내 성장, 내 시간, 내 가족, 내 인생, 내 돈. 전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남의 일 하기 싫었어요. 근데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어설픈 상황에서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투자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난 진짜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하겠다, 이대로 못 살겠다고 싶은데 그분한테 위험하니까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조언하는 분이 누군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처럼 옛날에 직장 선배라면 듣지 마세요. 왜? 그분도 직장인이잖아요. 전 그게 되게 얄미웠어요. 성공한 사람한테 찾아와 봐야죠. 그리고 본인이 죽을 각오가 돼야 나와야 돼요.
책이 나왔습니다. 예, 예. 저는 읽어봤고요. 아, 예.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포스팅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요? 책을 포스팅 해주시는 줄 몰랐어요. 좀 소개할 만한 책들은 제가 블로그에 소개를 하고 책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썼고 글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거를 호랭이님이 읽고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리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전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게 써놨기 때문이 아니라 할 말이 이렇게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리뷰를 읽고 리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고 리뷰를 읽으니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호랭이님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으시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시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올라왔을 때 되게 뜻깊었어요.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지.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직장인인데 네, 이대로는 뭐 안 이거 되겠다. 답답하다 막.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요거를 시작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 이때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직장 때려치고 백수가 되는 두려움보다 지금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게 더 두렵잖아요. 전 그러면 다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진짜 두려웠어요. 와, 이렇게 여생을 다 써야 돼. 정말 딱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그래서 제 책이 보면 난 요렇게 투자해서 얼마 벌고 요렇게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가 아니에요. 읽어보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몇 개 들어가 있긴 해요. 어떻게 시작하라는 건 들어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확신해요.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랑 내가 생활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지 이게 시작이 되지 지금 당장 투자하려고 나서봤자 크게 성공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지난 상승장에 운이 좋게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부럽지만 어쨌건 간에 그분이 그 다음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되게 오늘 아침도 그렇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다 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많이 성장하고 싶고 인생 패턴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 공부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 공부를 나는 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중간중간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저게 너도 해가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정말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정말 변화를 좀 겪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혹시 맞으면 따라해보세요. 아니면 저를 만나보세요. 예요. 저는 투자법 알려줘봤자 그분 인생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거의 확신해요.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인생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부럽습니다. 왜요, 후배님?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회사 다닐 때보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회사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낫냐 이제 이런 거 많이 질문하는데 후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이 훨씬 낫죠. 저도 지금 훨씬 좋아요. 네, 근데 좀 더 좀 좋아지고 싶긴 한데 뭐 훨씬 낫습니다. 네, 후배님도 저는 이제 오래 뵈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거든요. 저희 나이대가 이제 한창 고민할 게 많으니까 요새 부동산 시장에 주요층이 바뀌었대요. 40대에서 30대로. 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30대가 돈이 없었죠. 지금 이제 한창 부모님 돈 영양권 하나 있을 나이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돈 있는 30대가 많아요. 지금 그분들도 있겠지만 집에 돈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지. 그런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 후랑님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괴짜야. 내 스타일. 저희 괴짜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저번에 그 얘기 듣고 제일 좀 섭섭했는데 저 출판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가 봐요. 직접 썼냐고. 대필 작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저가 대필을 뭐 어떻게 써요. 저거는 제가 이 투자 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북극성 카페에다가 칼럼을 오래 썼어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일기 썼던 것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저 책을 되게 오래 쓴 거예요. 저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저는 책을 계속 내고 싶거든요. 허락을 해주시면 여기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성장을 했죠. 책을 냈잖아요. 책을 내고 출판 활동을 잠깐 한 다음에 저는 다시 이게 투자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출판을 하고 아무리 강의를 띄워봤자 이 투자 수익을 넘을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투자 수익이 훨씬 커요. 그리고 제가 정말 투랭 있게 약속드리는데 제 투자 수익이 얘보다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렇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거짓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투자하고 또 그거를 일기장에 쓸 거예요. 전 이게 제 인생 목표라서 책 쓰는 게 목표였지 지금 이거 쓰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될 거라고 몰랐어요. 대신 저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유튜브 시작할 때 목표는 그거였어요. 같이 도와준 친구가 알아요. 유튜브 시작할 때 난 후랭이 TV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 참 대중적이지 않다. 네. 약간 아웃사이더 틱하고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 있다. 네. 공공기관이란 좋은 직장을 때려칠 만큼 깡다고 있겠다.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구만수 교수님, 김종률 대표님, 뭐 지인 대표님도 계시고 만석구님도 계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다 뭐 몇몇 분들은 제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뵐 수 있는 분들,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참 괜찮다. 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저 친구는 정직하게 하는구나. 내 책을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한번 나가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채널 만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각 하시잖아요.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만만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봤으니까 알아요. 저는 약간 대필 감별도 합니다. 네, 뭐 대필이고요. 뭐 다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필했다고. 또 대필이 아닌 것처럼 썼지만 이렇게 티가 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보이시나요? 다 보입니다. 뭐 제가 책 한두 보나요, 뭐. 네, 저는 그게 약간 겁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읽었던 많은 책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읽고 그분을 만나면 약간 괴리감이 들겠죠. 네, 근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시면은 딱 책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책이랑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야가 비슷한데 책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어투가?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 대필 작가의 성향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특히 좀 일반 생활에서 일상적인 쳇바퀴 도는 삶에서 뭔가 부동산으로 나는 뭔가 좀 실마리를 잡고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그러면 얼음공장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뵙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북곡성에서는 11월 13일 날부터 4주짜리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북곡성 부동산 아카데미. 네이버에 북곡성 치면 나와요. 북곡성 다 압니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거기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 정규 강의는 많이 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시간에 전 투자하고 싶거든요. 역시 뭐. 이 가짜가 아니라 좀 그래요. 어쨌건 나누기로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들 만나고 싶고 의욕 떨어질 때 많은 분들 뵙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북곡성 카페에 오면은 제 정규 강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정규 강의 진행하지 않아요. 자주 할 마음도 전혀 없고요. 일단 이번 한 번 진행을 하고 예전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와서 들으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처럼 정성껏 준비를 할 거니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봤었는데 오늘 봤습니다. 영상. 뭐 목이 쉬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10분만 딱 쉬고 수강생이 준 카스테라 저녁으로 대신하시면서 차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강의가 있는 날은 아니면 연출인가? 외모 꾸미거나 이런 걸 너무 못해가지고 많이 면박을 받아요. 제가 돈을 제일 아꼈던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옷이에요. 의류 뭐 이런 거. 저도 안 좋아요. 진짜 맨날 등산복 입고 다니거든요. 저도 주말에 등산복 입고 저 여기서 맨날 등산복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옷 똑같다고 면박 진짜 많이 받는데요. 뭐라고 하시던 관심 없고요. 임장 다니기 편해요. 이거는 저 유튜브 보면 아시는데 선물 받은 거예요. 이번에 책 나왔다고 선물 받았고 또 후랭이님 만난다고 좀 이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끝으로 저희 후랭이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후랭이 TV니까 이게 정말 진솔된 얘기를 할게요. 딴 데서는 되게 바른 얘기만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생을 쭉 살아오면은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내 강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웃기지 마시고요.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책 내고 여러분 앞에 앉아있다고 막 돈 되게 많이 벌고 잘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아요. 다만 즐거워요. 이건 정말이에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때요? 4시간인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빵 먹으면서 투자한 거 정리하고 책 보고 글 쓸 때 진짜 좋아요. 옛날에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왜? 옛날엔 5시 일어나서 출근했으니까. 가서 보기 싫은 사람 얘기 들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럼 언제까지 불만만 하실 거예요? 바꿔야죠. 그 불만을 완충시킬 만큼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 가족들 덕분에 다 참을 만하다. 오케이. 부러워요 저도. 차라리 부러운 것 같아요. 그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못 버티겠다. 한 번 사는 내 인생 이건 싫다. 그렇다면 제 책을 읽어보거나 저를 한번 만나보거나 제가 영 마음에 안 드시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제발 책을 읽으세요. 성공한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제 스타일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생충의 박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만 안 넘으면 된다. 선을 넘지 말란 얘기를 해요. 전 그 얘기 듣고 진짜 화났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돈 편하게 버는 본인들은 안 편하지만 그 돈 버는 그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 넘어가는 그 선만 딱 넘으면 우리도 편해지는데 그 선을 넘어오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전 그 반대예요. 그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추상적인 거 같죠? 진짜요. 그 선이 있어요. 돈 버는 시스템이.
사람이 제발 용기 내서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한번 넘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제 진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무는 아니에요, 저도. 간절한 분, 지금 옛날에 저 같은 분, 막막한 분들, 그분들은 전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그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뵙고 싶어요. 한번 뵙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후랭이 TV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후랭이님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갑자기 왜냐면 이게 그잖아요. 둘 다 사실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 때려쳤거든요.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둘 다 계약직 아니에요. 안 그만둬서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었죠. 그런데 자유를 추구하고 나왔고, 둘 다 사실은 홀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응원하게 돼요. 응원하게 되고, 제가 잠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나오고 싶고, 제가 또 나오려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후랭이님이 또 불러줄 수 있을 만큼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서 다짐을 하고 싶거든요. 같이 성장하실 분들, 그 중에서 저랑 맞으실 분들, 그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분들 네. 당연히 응원하고요. 네. 네,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네. 오늘 얼음공장님의 되게 솔직하고 책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그럼요. 제가 네. 좀 여기... 깊게 들은 것 같아요.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잘 느껴졌거든요. 네, 전 진실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 여기 소위 뭐 인터뷰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다음에 또 뭐 이슈가 있으면 제가 또 촬영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유튜브로 오늘도 브이로그 보고 왔거든요. 오늘까요? 네. 예. 그래서 유튜브 좀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려요. 이제 이 책이 제가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부동산 부분 1위를 해서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응원해 주시고 구입해서 읽어주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감사합니다. 되게 길게 찍었습니다, 오늘 촬영. 네. 되게 길게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